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돈의 흐름을 명쾌하게 파헤치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아주 흥미진진한 경제 미스테리, 바로 외환금융위기 이론의 범인을 찾아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박사님, 진짜 뉴스에서 무슨 외환위기다, 금융위기다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어렵던데 꼭 저만 모르는 암호 같더라고요. 맞아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이건 아주 재미있는 탐정 수사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단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 거대한 사건의 전말을 시원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지도를 한번 봐야겠죠? 국제경제학이라는 큰 지도에는요, 무역론과 국제금융론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위기이론은 바로 이 국제금융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흐르던 전 세계의 돈이 도대체 왜 갑자기 모든 걸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로 변하는지 그 근본 원리를 파헤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수사의 기본은 뭐다?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용의자부터 살펴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사건 파일을 함께 열어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어떻게 한 나라의 통화 시스템 전체를 와르르 무너뜨리는지 그 범행 과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정책의 근본적인 모순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우리 돈 가치는 이 정도로 딱 고정할게요 라고 약속을 해놓고 뒤에서는 계속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결국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다가 파국을 맞게 된다는 아주 고전적인 스토리죠. 여기 김인준 교수님 교재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정부가 약속한 환율을 지키려면 달러 같은 외환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정부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똑똑한 시장은 저 나라 돈 가치가 곧 떨어지겠네 하고 눈치를 채겠죠. 그럼 너도 나도 자국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요?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나라의 달러 금고를 열어서 계속 달러를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 금고가 텅 비어 바닥을 보일 때까지 말이죠. 실제로 1980년대의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범행의 순서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착착 연결되어 있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 적자가 나고 1단계, 이걸 메우려고 중앙은행이 돈을 막 찍어내면 2단계, 달러 금고가 점점 비어가기 시작하겠죠. 3단계, 바로 그때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투기꾼들이 저 나라 곧 망한다 하면서 총공격 4단계를 퍼붓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고 에고 고정환율제 포기를 선언하게 되는 거죠. 5단계, 완벽한 도미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질문 있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정부는 돈도 잘 쓰고 있고 재정도 멀쩡한데 그런데도 위기가 터질 수가 있나요? 그럼 범인이 없는 거잖아요. 이야, 바로 그겁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미궁에 빠지는 순간이 와요. 정부는 결백한데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 아주 흥미롭죠? 자, 우리의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사건 파일의 범인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실체도 없어요. 범인의 정체는 바로 시장의 안개처럼 퍼진 공포와 불안감 그 자체입니다. 즉, 사람들이 곧 위기가 올 거야 라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정말로 위기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자기실현적 위기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세대 모형이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문제였다면 이 2세대 모형은 사람들의 기대와 심리가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펀더멘털은 멀쩡한데도 말이죠. 그거 혹시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찾으니까 진짜로 멀쩡하던 은행이 망해버리는 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고전 명작 영화 멋진 인생에 나오는 뱅크런 장면이 이 개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죠. 은행이 망할 거라는 헛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전부 내 돈! 하면서 돈을 빼러 달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멀쩡하던 은행이 진짜로 파산해버리죠. 공포가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2세대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식이 곧 현실이 된다. 투자자들이 저 정부는 환율에 방어할 의지가 없어 보여? 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실제로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방어를 포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실책, 또 하나는 시장의 공포. 그런데 말이죠. 1997년 아시아 전역을 덮친 거대한 위기는 이 두 가지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사건이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해서 새로운 용의자들, 다시 말해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용의자,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건 뭐냐면 에이, 내가 아무리 위험한 짓을 해도 문제 생기면 결국엔 정부가 구해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믿음이 부른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만화 캐릭터 호머 심슨 아시죠? 그에게 무슨 짓을 해도 모든 손해는 보험 처리됩니다 라는 증서를 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다음날 바로 전기톱으로 저글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어차피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의 무서움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정부가 은행이나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지켜줄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인생은 한방,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외치면서 위험천만한 곳에 마구 투자했고 결국 이 거대한 거품이 뻥 하고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죠. 좋습니다. 다음 용의자로 넘어가 보죠. 네 번째 용의자는 해외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패닉입니다. 바로 금융공황이죠. 이건 삭스와 라들레 교수의 주장인데요. 아까 봤던 영화 멋진 인상의 뱅크런 사태랑 아주 비슷해요. 다만 스케일이 다릅니다. 동네 주민들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한나란시에 아시아는 위험해, 다들 돈 빼를 외치며 달려든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경제라도 이런 동시다발적인 자금 이탈은 정말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용의자입니다. 이 이론은 해외 자본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했던 경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자본 때문에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이클, 바로 붐버스트 사이클을 설명합니다. 여기 교재의 설명을 보시죠. 해외 자본이 밀물처럼 막 들어올 때는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붐이 일어나죠. 하지만 파티는 영원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어버리면 밀물처럼 들어왔던 돈이 썰물처럼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면서 모든 거품이 꺼지는 버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그 뜨거웠던 호황 자체가 비극의 씨앗이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모든 용의자들을 신문에 봤습니다. 이제 우리 주니어 탐정들이 오늘 수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최종 브리핑을 통해 사건 전체를 명확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위기의 얼굴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정부의 실책일 수도 있고 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된 믿음이나 국제자본의 변덕 때문일 수도 있죠. 심지어 때로는 이 모든 용의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경제학이라는 이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렌즈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이 렌즈를 통해 뉴스를 보고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거대한 흐름과 구조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수사는 여기서 마치지만 진짜 탐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이론들을 가지고 과연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위기를 예측하고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